1636년 12월 강 주위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수많은 기마병들이 건넙니다. 목표는 조선의 수도 한양. 1635년에 국호를 대청으로 고치고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 의도를 명확히 한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것입니다. 조선도 당시에 여러 정황을 인지하고 임경업을 시켜서 의주의 수비진을 마련하고 전쟁에 대비한 조치를 하는 등 다소간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청군은 전략이 달랐습니다. 오로지 조선의 도성의 함락과 국왕 인조를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군사들이 가지고 온 식량도 보름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애초에 초단기적인 전쟁을 전략으로 두고 침공한 것이었죠. 당시 청군은 한양까지 오는데 단 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쟁에서의 진군 속도를 보거나 오늘날 전쟁에서 보아도 대단한 속도입니다. 평균 진군 속도가 하루에 80km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가 거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말을 타고 그냥 내달리는 정도의 속도이지요. 그리고 채 2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쟁 목표를 완수하고 철군합니다. 한편 1636년경에 명나라에서는 태창제라는 암군이 위충현이라는 황관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자신의 취미인 목공 일만 하다가 1627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재위는 7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철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일자무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의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위충현의 탐악이 나라를 위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태창제 이후 그 동생인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황제가 되어 위충현을 몰아내고 나름 마지막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한편 청나라의 경우는 태조 누르하치는 1621년에 자신이 죽은 후에는 만주 8기의 기장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사를 보도록 합니다. 기장들 중 한 사람이 칸이 되고 만약 그 칸이 무능하다면 다른 현명한 자가 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은 위촉, 삼국을 통일한 서진의 무제도 시도했다가 결국 팔왕의 난을 맞았으며 16국 시대를 부르죠. 그리고 바로 앞선 왕조인 명의 태조 주원장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8등분하여 맡겼다가 영락제가 일으킨 정난의 변으로 자신이 세운 황제, 법문제는 행방불명되고 질서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미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누르하치가 죽은 뒤 칸이 된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조치에 의해 황제 권력의 8분의 1만 장악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4명의 형제들이 나눠서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교묘하게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만주족, 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자신이 독점하기 위해서 투항한 한인들을 대거 수용해서 관리들로 키워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관제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정복한 지역의 한인 분웅들에 대해서도 그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대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칸인 자신에게로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1635년에 몽골 8기가 만들어지고 1642년에는 한인 8기까지 만들어집니다. 만주족과 몽골 그리고 중국 한인들이 모두 합쳐진 제국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누르하치의 후금은 만주족의 나라이고 홍타이지의 대청은 한몽을 연합한 제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에는 오늘날의 내몽골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략하여 자신이 몽골 쪽의 칸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는 좌우의 2기둥만 넘어가면 저절로 넘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2기둥은 조선과 몽골을 말하는 것이지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에도 연말까지는 중국 화국의 여러 곳을 공략하여 점령합니다. 오삼계라는 장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 이북 지역을 청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12월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붙자 전격적으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정복 사업으로 갑자기 불어난 인구를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만주족을 전부 합치면 130만 가량의 인구인데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사로잡아온 한인들이 그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겹치자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더하여 명나라의 경제 제재로 아주 쪼들리는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디든 탈출구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각종 물자가 풍부한 조선이 목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물자의 부족이 전쟁의 큰 원인이었던 것은 조선이 항복한 이후 홍타이지가 요구한 세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황금 100량, 백은 1000량, 수호각 국면, 활을 만들 때 필요한 소의 뿔 205, 표범 가죽 100장, 차천포, 수달 가죽 400장, 청서피다람쥐, 유해 가죽 300장, 후추 10두, 호유도 26자루, 단목 소목이라고도 하며 붉은 물감의 원료로 주로 천을 붉게 물들일 때 쓴다. 200근, 호대지 1000권, 순도 10자루, 호소지 1500권, 오조룡 석화문석의 일종 사령, 각종 화석 40령, 백저포 흰모시 200필, 각색 면주 명주 2000필, 각색 세마포 400필, 각색 세포 만필, 포 1400필, 쌀 만포. 이 정도면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조선이 조공했던 것에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위의 것들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물품의 상납을 요구하는 것이 전쟁의 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주족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홍타이지 본인도 천연두에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 인조와의 항복례가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천연두는 당시에 언제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의 3대 황제인 순치제도 천연두로 죽습니다. 조선인들은 면역이 있었죠. 기록에 의하면 청에 끌려간 포로가 60만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청은 당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해도 부양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들 중에 천연두 환자가 있는지 알 길이 당시에는 없었죠. 포로는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포로 이송 상황도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몸값을 뜯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되도록 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교적 얌전한 이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조선 지배층들의 행위들을 보면 이름 있는 가문의 자제들도 꽤 잡혀간 걸로 보입니다. 덕분에 속량을 위한 몸값이 올라서 없는 양민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여성들은 끌려가기 전에 대개 자결을 택했기 때문에 만약 있었다고 해도 숫자가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청에 끌려간 여성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인 환양녀의 이야기는 지배층의 속죄양 만들기에 이용됐거나 민중들에게 끔찍한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당시 일본 에도 막부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도 수백 년 전에 몽골의 침략 시도라는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다음 차례는 자신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막부는 사신을 보내 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 지배층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 세대 전에 임진왜란이라는 그들의 야만적인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죠. 조선이 항복한 후 막부는 왜 명을 배신하고 청에 항복했느냐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